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강남의 거리마저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뷰티 기업인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낡아서 물이 새는 구두와 빗물에 젖어 축 처진 싸구려 양복을 입은 강진혁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항이보다 더 차가운 연인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눈앞에 있는 최민아는 지난 5년간 진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여자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닌 지독한 경멸이었다. 최민아는 회사 로비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자신의 명품 코트에 빗방울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초라한 몰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지독한 권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진혁의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도 사기 힘든 신상 가방이 들려 있었고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은 비싼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듯 완벽했다. 그녀와 진혁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진혁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잖아. 왜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게 만드는 거야? 회사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최민아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진혁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고하며 직장 동료들이 이 구질구질한 광경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진혁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였지만 그녀에게 진혁은 이제 지우고 싶은 오점이자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진혁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며칠을 굶어가며 준비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애원하듯 말했다. 미나야, 내가 더 노력할게. 이번에 물류팀에서 성과급도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너 고생 안 시키게 할 수 있어.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제발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흩어졌다. 노력. 그 지긋지긋한 노력 타령은 이제 신물이나 최민아는 코웃음을 치며 진혁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건 없어. 너는 평생 그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현실을 좀 직시해.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나는 내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진혁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부정할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라 빚더미 속에서 시작한 인생이었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삶이 강진혁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비겁하게 산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성실함은 무능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로비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억대를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은 빗물을 튀기며 멈춰섰고 운전석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그 안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모기업 회장의 차남이자 최근 본부장으로 부임한 박태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진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오로지 최민아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미나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비가 많이 오네. 타이어 교체하느라 좀 늦었어.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최민아는 방금 전까지 진혁에게 보여주었던 표독스러운 표정을 싹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인 척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본부장님 아니에요. 저도 방금 나왔는걸요.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진혁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혹은 보란 듯이 박태준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진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미나야, 가지마. 이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박태준은 룸미러를 통해 진혁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다. 주제 파악 못하는 놈이군. 스포츠카는 요란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급가속했다. 바퀴가 회전하며 고여있던 흙탕물을 튀겼고 피할 새도 없이 진혁의 얼굴과 옷은 오물로 범벅이 되었다. 멀어지는 붉은색 미등을 바라보며 진혁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흙탕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려한 빌딩 숲을 빠져나왔다. 도시는 여전히 밝고 시끄러웠지만 진혁이 향하는 곳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이자 빛조차 들지 않는 빈민가의 반지하 방이었다. 1시간 넘게 빗속을 걸어 도착한 집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를 반겼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혁은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짓 묻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싸구려 은반지는 빗물에 젖어 더욱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반지가 구석으로 굴러갔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일했는데. 왜 나는 항상 뺏겨야만 하는 거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벽에 걸린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 거기 있었다. 박태준의 여유로운 미소와 최민아의 경멸 어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돈 때문에 결국 돈이었다. 돈이 없어서 사랑을 잃었고 돈이 없어서 자존심을 짓밟혔다. 만약 내게도 힘이 있었다면, 그들을 짓밟을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극도의 분노와 절망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명과 함께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마치 뇌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그는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더니 어두운 방 안에 기이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허공에 떠오른 빛의 입자들이 모여 글자를 형성하고 있었다. 허공에 나타난 푸른색 창에는 믿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스템 알림 플레이어 강진혁의 각성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조건 하나 생존에 대한 강렬한 갈망 달성 완료. 조건 둘 특정 대상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복수심 달성 완료. 조건 셋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환멸 달성 완료. 최강 투자 시스템을 다운로드합니다. 진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떠오른 푸른색 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기계적인 음성이 직접 울려 퍼졌다. 꿈인가, 아니 꿈이라기에는 고통이 너무나 생생했다. 글자들은 계속해서 바뀌며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을 쏟아냈다. 다운로드 완료 플레이어 강진형님 환영합니다. 본 시스템은 당신이 자본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훌륭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임무가 발생했습니다. 제목은 비상의 시작.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바닥을 친 자만이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약한 자신을 버리고 자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메시지는 진혁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신규 사용자 정착 지원금 지급 100억 원.
지급 완료 출처는 완벽하게 세탁된 해외 법인 계좌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순간 바닥에 굴러다니던 진혁의 낡은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켰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알림 팝업이 떠 있었다.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르자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의 나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이 그의 통장에 꽂혀 있었다. 진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기묘한 전율이 차올랐다. 이것이 신의 장난이든 악마의 계약이든 상관없었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박태준과 최민아 그리고 그를 무시했던 세상 모든 것들을 발 아래 꿀릴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은 사냥꾼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시스템 창을 향해 손을 뻗었다. 푸른 빛이 그의 손끝에 닿아 산산이 부서지며 몸속으로 흡수되는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이 맑아지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특수 능력인 신의 눈이 개방되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위로 붉은색 숫자가 떠올랐다. 가치형 원폐기 추천. 벽에 걸린 달력 위로도 숫자가 보였다. 이것이 바로 사물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인가. 진혁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미나야, 네가 그랬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돈, 그리고 박태준이 자랑하던 그 권력. 이제 내가 보여줄게. 진짜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진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아우라 코스메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옷장을 열어 젖은 양복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가장 비싼 고급 택시를 호출했다. 목적지는 강남 최고의 5성급 호텔이었다. 냄새나는 반지하 생활은 이것으로 끝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강진혁이라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택시가 도착하자 기사가 내려 우산을 받쳐주었다. 진혁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택시에 올랐다.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그는 곧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였다. 모든 건물 위로 숫자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거리의 간판들은 각각의 잠재 가치를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로 표시하고 있었다. 시스템 창이 다시 허공에 나타났다. 퀘스트 목록에는 아우라 코스메틱 인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지만 지금의 진혁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가진 시스템과 자금이라면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박태준과 최민아를 내려다보는 자신의 모습을. 기다려라 최민아, 그리고 박태준. 너희들이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두는 게 좋을 거야. 곧 너희들의 세상이 천지개벽할 테니까. 진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체스판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갈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킹사이즈 침대에서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푹신한 감촉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를 맞이했다.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잠시 천장을 응시하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다. 어젯밤의 시스템 각성과 통장에 찍힌 100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현실이었다. 지난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자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진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우울한 도시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그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어 시스템 상태창을 다시 한번 띄웠다. 푸른 빛의 화면은 그의 망막 위에 선명하게 겹쳐져 보였고 새로운 글자들이 떠올랐다. 시스템 알림 현재 상태 최상. 보유 기술 신의 눈 1단계. 1일 임무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품위 유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는 외면에서부터 신뢰를 줍니다. 명품관을 방문하여 자신을 가꾸십시오. 보상은 매력 수치 10 증가와 화술 레벨 상승입니다. 진혁은 헛웃음을 지었다. 돈이 생기니 시스템조차 그에게 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꼴이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비에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싸구려 양복과 낡은 구두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의 무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고급 가운을 걸친 채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텔 조식을 먹는 동안 진혁은 스마트폰으로 주식시장을 확인했다. 신의 눈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가 증권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특정 종목을 응시하자 화면의 숫자 위로 붉은색 글씨가 떠올랐다. K바이오 임상 실패 발표. 예정 3시간 전 하락 확률 99%. 대성건설 정부수주 확정. 내부 정보 입수 상승 확률 92%.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미래를 엿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100억 원 중 10억 원을 대성건설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 그리고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하여 K바이오의 하락에 베팅했다. 손가락 몇 번의 움직임으로 거액이 오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혁은 호텔을 나섰다. 택시를 잡으려던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호텔 앞에 대기 중인 모범 택시 대신 안내 데스크에 리무진 서비스를 요청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제복을 입은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계급이었고 진혁은 이제 그 계급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청담동 명품 거리에 도착한 진혁은 가장 화려해 보이는 남성복 매장으로 들어갔다. 매장 직원은 진혁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호텔 가운 대신 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다가오지도 않고 계산대에 기대어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주세요. 직원의 태도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다. 과거의 진혁이라면 얼굴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황급히 나갔겠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진혁은 피식 웃으며 매장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네킹에 걸려있는 한눈에도 수천만 원의 투화는 호가할 듯한 최고급 양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셔츠랑 넥타이까지 전부 내 치수에 맞춰서 포장해. 아니, 지금 당장 입고 갈 거니까 탈의실 준비해.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려 했다. 손님, 그건 저희 매장에서 제일 비싼 라인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진혁은 직원의 말을 끊고 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금속 특유의 묵직한 소리가 매장 안에 정적을 깼다.
한도 없는 카드니까 긁어봐. 그리고 점장 불러. 너 같은 직원이 응대하는 건 불쾌해서 말이야. 진혁의 차가운 일갈에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카드를 확인한 직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점장이 뛰어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진혁을 맞이했다. 1시간 뒤 진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매장을 나섰다. 짙은 남색의 맞춤 양복은 그의 탄탄한 체격을 완벽하게 살려주었고 깔끔하게 넘긴 머리 모양은 날카로운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청년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자산가 그 자체였다. 시스템 알림 임무, 완료 품위 유지. 보상 지급 완료. 매력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화술 레벨이 1에서 2로 올랐습니다. 이제 타인을 설득할 때 시스템 보정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알림 투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진혁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다. 화면 가득 붉은색 숫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오전에 투자했던 대성건설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K바이오는 임상 실패 뉴스가 뜨며 폭락하여 하락장에 건 베팅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다. 단 몇 시간 만에 10억 원이 20억 원으로 불어났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뼈저리게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진혁은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시스템이 추천해준 조력자 이명훈을 찾을 차례였다. 이명훈은 한때 아우라 코스메틱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급성장시킨 주역이었으나 박태준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하다가 횡령 누명을 쓰고 불명예 퇴직한 인물이었다. 시스템이 알려준 좌표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경마장이었다. 한때 금융계를 호령하던 엘리트가 도박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진혁은 리무진을 돌려 경마장으로 향했다. 퀴퀴한 담배 연기와 욕설이 난무하는 경마장 객석 구석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막원에 집중하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명훈은 초췌한 몰골이었다.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과 퀭한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 보여주었다. 진혁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명훈은 옆에 누가 앉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전광판의 경주마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5번 말은 우승 못합니다. 다리에 부상이 있는데 숨기고 출전했거든요. 진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명훈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진혁을 쳐다보았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젊은 양반이 뭘 안다고 그래. 저 말은 최근 3연승 중이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진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7번 말이 우승할 겁니다. 배당률은 낮지만 가장 컨디션이 좋거든요. 이사님, 여기서 이렇게 인생 탕진하기엔 당신의 재무 분석 능력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이명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너 누구야? 날 어떻게 알지? 이명훈이 경계를 하며 몸을 일으켰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다. 급하게 만든 명함이었지만 JH 홀딩스 대표 강진혁이라는 금박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박태준 전무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덮어쓴 횡령 누명, 그리고 아픈 딸의 병원비까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혁은 이명훈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그는 이명훈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이명훈은 명함과 진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복수라니 젊은 친구 자네가 박태준이 어떤 놈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놈 뒤에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계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면 바위도 깰 수 있죠. 진혁이 차분하게 응수했다. 저는 지금 단순한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100억에 사겠다는 겁니다. 연봉 10억, 그리고 복수 성공 시 주식 매수 선택권. 5%,
이 정도면 당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단어에 주위의 도박꾼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다. 이명훈은 진혁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나 허세가 없었다. 오로지 확신과 야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명훈은 침을 꿀꺽 삼켰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눈앞의 청년은 동아줄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사다리를 내밀고 있었다. 장소 옮기지 여기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군. 이명훈이 마침내 쥐고 있던 막원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그의 지난 실패한 인생과의 작별을 의미했다. 진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인근의 조용한 일식집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혁은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아우라 코스메틱의 내부 재무제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 회계 조작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1급 기밀 자료였다. 이명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걸 어떻게 구했나. 이건 박태준 금고 깊숙한 곳에나 있을 법한 자료인데. 이명훈의 손이 떨렸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아우라 코스메틱의 상태는 겉모습보다 훨씬 심각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박태준의 개인적인 유용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혀 있었고 곧 돌아올 대규모 채권 만기를 막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방법은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진혁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는 JH홀딩스라는 이름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이사님은 그곳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채권을 매입하여 최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명훈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도박장에 찌들어 있던 패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채권을 매입해서 목줄을 쥐겠다. 좋은 전략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최소 500억은 있어야 시장에 풀린 전환사채를 긁어모을 수 있어. 자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만듭니다. 이사님은 그저 실무적인 준비만 완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혁의 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시스템의 투자 예측 기능을 이용하면 자산을 불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명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남은 인생 자네한테 한번 걸어보지. 박태준 그놈 면상을 짓밟을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어. 두 남자는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와 함께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그날 밤 진혁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최고급 사무용 빌딩의 한 층을 통째로 계약했다. 시스템의 자금 세탁 기능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 펀드 자금으로 위장된 돈이 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진혁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사옥을 가리켰다. 저 건물이 우리 것이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혁의 선언에 이명훈이 묵묵히 곁에 섰다. 진혁은 허공을 응시했다. 주요 임무인 복수의 기반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깜빡이고 있었다. 연계 임무 발생 제목은 트로이의 목마. 내용은 적의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 아우라 코스메틱의 핵심 인력을 포섭하거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십시오. 보상은 특수기술 독심술 1단계와 기업 평판 상승이었다. 진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최민아 그녀는 자신이 버린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커플링을 꺼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반짝이며 떨어지는 은반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강진혁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함께 사라졌다. 시작하자 놈들의 축제가 끝나기 전에 진혁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35층에는 JH 홀딩스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져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이곳은 이제 최첨단 금융 장비와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열정적이면서도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의 뒤편에는 거대한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아우라 코스메틱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의 주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혁의 맞은편에는 말끔하게 면도하고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이명훈 이사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 경마장에서 보았던 폐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유령 법인 5곳을 통해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지분은 약 3%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개미 투자자들의 단순한 유입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명훈의 보고는 정확하고 신속했다. 그는 과거의 감을 완벽하게 되찾은 듯 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3%라 아직 부족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5% 직전까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 박태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목을 조여가는 거야. 진혁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시스템의 특수 능력인 신의 눈이 발동되며 이명훈이 보여주는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 알림 현재 작전 진행률 양호.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태준 전무의 비자금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진혁은 허공에 뜬 투명한 글자를 읽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박태준은 회사의 위기를 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이것은 진혁에게 있어 최고의 기회이자 박태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바로 걸어가 위스키 잔에 얼음을 채웠다. 이사님, 박태준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셨습니까? 이명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네, 알아봤습니다. 기적의 노화 방지 크림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을 삭감하고 마케팅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터지면 아우라의 주가는 바닥을 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야. 진혁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터뜨리기엔 너무 일러. 놈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터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진혁의 계획은 치밀했다. 단순히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박태준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시각 아우라 코스메틱의 본부장실에서는 박태준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고 있었다. 야, 김 비서 이게 다야. 이번 분기 실적이 왜 이 모양이야? 마케팅팀은 밥만 먹고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에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경쟁사들의 공세가 심해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이 출시되면 금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실적 따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아버지인 회장에게 질책을 듣는 것이 싫을 뿐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최민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가득했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 밖까지 소리가 다 들리네. 화내지 마, 얼굴 상해. 최민아는 태준의 책상 위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아우라 코스메틱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박태준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기획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뒤에서 그녀를 낙하산이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 앞에서는 아무도 내색하지 못했다. 미나는 지금의 삶에 도취해 있었고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은 뇌리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태준은 미나를 보자 표정을 풀었다. 별거 아니야, 무능한 놈들이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그래. 그나저나 뭘 그렇게 많이 샀어? 미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 주에 있을 자선 경매 행사 때 입을 드레스랑 태준 씨 넥타이 샀지. 우리 그날 제일 멋진 커플이 되어야 하잖아. 기자들도 많이 온다는데 완벽하게 보여야지. 자선 경매 행사라는 말에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그거야. 거기서 기죽지 않고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면 아버지도 나를 다시 보시겠지. 이번 행사에 재계 거물들이 다 모인다고 했으니까 인맥 관리도 할 겸 잘 됐네. 태준은 비서를 향해 손짓했다. 야, 김 비서 이번 경매 행사 준비 철저히 해. 자금은 넉넉하게 준비하고. 내가 찍은 물건은 무조건 낙찰받아야 하니까 다시 JH홀딩스의 집무실. 진혁은 시스템을 통해 박태준과 최민아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특수기술인 정보 해킹이 활성화되어 그들의 집무실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자선 경매라. 놈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군. 완벽한 무대야. 진혁은 이명훈을 바라보며 지시했다. 이사님, 다음 주에 열리는 상류층 자선 경매 행사에 초대장을 확보하십시오. JH홀딩스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참가할 겁니다. 이명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곳은 초대받은 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는 폐쇄적인 모임입니다. 신생 회사인 우리에게 초대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우리를 거부할 리가 없으니까요. 진혁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이명훈에게 건넸다. 이것은 최근 우리가 매입한 우량 기업들의 채권 목록입니다. 이걸 주최 측의 후원 명목으로 살짝 흘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VIP 초대장이 날아올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강력한 초대장은 없으니까요. 이명훈이 나가고 난 뒤 진혁은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시스템 창을 다시 열었다. 연계 임무인 트로이의 목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 박태준의 곁에 있으면서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 진혁은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 수집한 아우라 코스메틱의 인사정보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민지 비서. 방금 전 박태준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비서였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박태준의 온갖 갑질과 폭언을 견디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시스템의 인물 분석 결과 그녀의 충성도는 이미 바닥을 쳤고 박태준에 대한 적개심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트로이의 목마임을 확신했다. 진혁은 휴대폰을 들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진혁은 변조된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김민지 씨, 지금 많이 힘드시죠? 박태준 본부장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계신 거죠? 김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혁은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을 그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태준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사람이기도 하죠. 저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김민지 씨의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제가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박태준의 스케줄과 그가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가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서류들을 저에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진혁의 제안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결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악마예요.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악마를 잡으려면 더 큰 악마가 되거나 신이 되어야겠죠. 저는 그 둘 다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르십시오. 김민지 씨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연계 임무 트로이의 목마 완료. 김민지 비서가 당신의 충실한 첩자가 되었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이 획득되었습니다. 추가 보상으로 통찰력 스탯이 상승했습니다. 진혁은 만족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며칠 후 JH 홀딩스의 사무실로 금박이 입혀진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도착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선 경매. 주최 측은 진혁의 예상대로 막대한 자금력을 과시한 신생투자회사의 대표를 정중하게 초대했다. 진혁은 초대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이명훈에게 말했다. 이사님 준비하십시오. 내일 저녁 우리는 화려하게 데뷔할 겁니다. 이명훈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내일 그곳에서 최민아 씨와 박태준 전무를 마주치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아우라 코스메틱 사옥을 향해 있었다. 괜찮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미치도록 기대가 됩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말입니다. 진혁은 시스템 상점을 열었다. 경매장에서 사용할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했다. 단순히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아이템 목록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한 아이템에 멈췄다. 절대적인 위압감 생성. 착용 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효과. 이거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아이템을 구매했다. 내일 밤 강진혁은 더 이상 전 여자친구에게 차인 찌질한 남자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뒤흔들 젊은 거물로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JH 홀딩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전사들의 침묵만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편 아우라 코스메틱의 기획팀 사무실. 야근을 하던 김민지 비서는 주위를 살피며 박태준의 집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소형 카메라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그녀는 금고가 숨겨진 그림 액자 뒤를 더듬거리며 진혁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이중장부가 담긴 낡은 수첩과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김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태준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어둠 속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진혁은 호텔로 돌아와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시스템이 추천해준 의상은 칠흑같이 검은 턱시도였다. 마치 장례식에 가는 복장처럼 보였지만 진혁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택이었다. 내일은 박태준과 최민아의 화려한 시절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테니까.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거울 속의 남자가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보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했던가. 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나야, 너는 내가 준 사랑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나는 네가 준 모욕을 자산으로 만들었어. 내일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구나. 진혁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인 더 로열 팰리스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특별한 사교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명품 드레스를 더욱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고,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공기 중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부유층들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넓히는 위선의 장의자 돈과 권력이 춤추는 화려한 전쟁터였다.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최고급 세단이 도착할 때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레드카펫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뒷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구두 끝이 레드카펫에 닿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드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완벽하게 재단된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은 강진혁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중후한 매력을 풍기는 이명훈 이사가 보좌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오로지 진혁에게 꽂혀 있었다. 시스템 상점에서 구매한 절대적인 위압감 생성 아이템이 발동하며 진혁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에 젖어 떨던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리고 여유로운 몸짓은 태생부터 귀족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진혁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기자들은 홀린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재벌가 자제인가 어느 그룹이지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명훈은 진혁의 뒤를 따르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연회장에 들어선 진혁은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탐색과 경계가 서려 있었다. 진혁의 시선은 그 화려한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두 남녀에게 멈췄다. 회장님, 저쪽에 박태준 전무와 최민아 씨가 있습니다. 이명훈이 낮게 속삭였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태준은 거만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최민아는 그 옆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 웃고 있었다. 최민아는 오늘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치장한 상태였다.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만끽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태준 씨, 저기 좀 봐요.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인공인가 봐요. 그녀의 들뜬 목소리에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인데 감히 누가 나보다 돋보이겠어. 그때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에게 쏠리는 것을 느낀 박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할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저놈은 뭐야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군. 박태준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투덜거렸다. 최민아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낯선 분위기였지만 너무나 익숙한 이목구비.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강진혁은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인 발걸음이었다. 박태준과 최민아의 앞에 멈춰선 진혁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입니다, 박태준 전무님. 그리고 최민아 씨.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최민아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진혁 씨, 그게 정말 너야. 어떻게 네가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진혁을 알아보자마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다. 뭐야, 이 거지는. 야, 경비원 어디 있어? 어떻게 이딴 놈을 들여보낸 거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금박이 박힌 초대장을 꺼내 박태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초대받고 왔습니다, 전무님. 소란 피우지 마시죠. 품이 떨어지게. 진혁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해서 박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네가 초대장을 훔친 게 분명해. 너 같은 놈이 이런 곳에 올 수 있을 리가 없다마여서. 박태준은 억지를 부리며 진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이명훈이 앞으로 나서며 박태준의 손을 가볍게 막아섰다. 예의를 갖추시죠, 박 전무님. 이분은 JH홀딩스의 강진혁 대표님이십니다. 이명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태준은 멈칫했다. JH홀딩스라고 최근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그 정체불명의 투자회사 말인가. 박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동안 보고받았던 JH홀딩스의 대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강진혁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진혁은 당황한 박태준을 비웃들 입꼬리를 올렸다. 전 여자친구 회사가 망해가는 게 안타까워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경영을 개판으로 하시더군요. 진혁의 도발에 박태준의 이성이 끊어질 듯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돈 좀 빌려와서 폼 잡나 본데. 오늘 내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진혁은 박태준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망신은 누가 당할지 두고 봅시다. 아, 그리고 최민아 씨 드레스가 참 잘 어울리네요.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길 바랍니다. 진혁은 싸늘하게 말을 남기고 유유히 자리로 돌아갔다. 최민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강진혁은 사라졌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반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자선 경매가 시작되었다. 진혁은 맨 앞줄 중앙 테이블에 이명훈과 함께 앉았고 박태준과 최민아는 그 옆 테이블에 앉아 따가운 눈초리로 진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경매 물품들이 하나둘씩 소개될 때마다 억소리 나는 금액들이 오고 갔다. 유명 화가의 그림, 골동품 도자기, 희귀한 와인 등이 낙찰되었지만 진혁은 팔짱을 낀 채 관망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웠다. 박태준은 보란듯이 몇 가지 물건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으며 재력을 과시했다.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는 낙찰받을 때마다 진혁 쪽을 힐끗거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봐라,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단상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예고한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어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50캐럿의 최상급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 목걸이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술품입니다. 사회자의 설명과 함께 화려하게 빛나는 푸른색 목걸이가 등장하자 장내에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민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태준 씨, 나 저거 갖고 싶어.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 그녀는 박태준의 팔을 흔들며 졸랐다. 박태준은 으스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밤의 여왕에게 어울리는 물건이지. 내가 선물해 줄게. 경매 시작가는 5억 원이었다. 5억 5천만 원, 거추원. 6억 원. 여기저기서 패들이 올라왔다. 가격은 순식간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박태준은 여유롭게 패를 들었다. 15억 원. 장내가 술렁거렸다. 단번에 5억을 올리는 과감한 배팅에 사람들은 박태준을 주목했다. 사회자가 외쳤다. 15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때 진혁이 처음으로 패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또렷했다. 30억.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2배를 불렀다. 단 한 번에 호가로 30억이라니. 박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것 봐라, 한번 해보자는 건가? 그는 질 수 없다는 듯 패를 번쩍 들었다. 35억. 박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진혁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즉시 패를 들었다. 50억.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모두가 눈치챘다. 최민아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진혁을 바라보았다. 저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50억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장난감처럼 쓰고 있어. 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50억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한계치에 가까웠다.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 해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나면 저 거지 같은 놈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박태준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55억.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다. 55억 나왔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박태준 전무님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진혁에게 쏠렸다. 과연 더 부를 것인가? 진혁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한 번 하더니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며 패를 들었다. 100억. 쾅 하고 망치가 내려쳐지는 소리처럼 장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55억에서 단숨에 100억으로 뛰었다. 이것은 경매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재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학살이었다. 진혁은 박태준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더 해봐. 돈 없으면 찌그러져 있든지. 박태준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 새끼가 장난해. 100억이니 집게 이름이야. 너 그 돈 낼 능력은 있어. 허세 부리다 감옥 간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사회자와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그를 제지하려 했다. 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준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전무님, 저는 허세 같은 거 안 부립니다. 지금 당장 입금해 드릴까요? 진혁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띄워 박태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실시간 잔액 조회 화면에는 100억 원이 빠져나가도 수천억 원이 남아있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상의 화면이었지만 박태준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숫자들은 그가 평생 아버지 눈치를 보며 모아도 가질 수 없는 금액이었다. 100억 원 낙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JH홀딩스 강진혁 대표님. 사회자의 종료 선언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진혁은 단상으로 올라가 푸른색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그는 목걸이를 들어 조명 아래 비춰보았다.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은 아름다웠지만 진혁에게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다. 최민아는 그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건 내 거야. 내가 가져야 해. 그녀는 홀린 듯 단상 쪽으로 다가갔다. 진혁 씨, 그거 나 주려고 산 거지. 우리 예전에 내가 파란색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산 거지. 미나는 뻔뻔하게도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목걸이만 보였다. 진혁은 그런 미나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착각하지 마. 이건 너 같은 여자가 낄 물건이 아니야. 너한테는 길거리에서 파는 5,000원짜리 모조품이 딱 어울려. 진혁은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담아 사회자에게 건넸다. 이 목걸이는 오늘 행사의 취지에 맞게 기부하겠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써주십시오. 저는 그저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장내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00억 원짜리 낙찰품을 그 자리에서 기부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사람들은 진혁을 찬양했고 박태준과 최민아는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박태준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었다. 오늘 그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존심까지 짓밟혔다. 두고 보자 강진혁, 내 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어진 상태였다. 진혁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다. 호텔 로비로 나온 진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시원하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곁에 있던 이명훈이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박태준의 그 썩은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놓지 못한 게 한입니다. 내일부터 금융가의 대표님 이름이 도배가 될 겁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주들도 동요하기 시작할 거고요. 진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 본편은 더 잔혹하고 더 철저하게 진행될 거야. 진혁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롭게 빛났다. 시스템 창이 그의 시야에 떠올랐다. 임무 완료 압도적인 대비. 보상 지급 완료. 명성 수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 인수 확률이 40%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에서 최민아는 박태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왜 멍하니 보고만 있어? 저거 내 거라고 했잖아. 100억이 없어서 뺏긴 거야. 쪽팔려서 정말 못 살겠어. 박태준은 미나의 뺨을 짝소리나게 때렸다. 닥쳐 이년아. 누구 때문에 이 망신을 당했는데. 너랑 그 새끼랑 짠 거 아니야. 박태준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진혁이 쏘아올린 공은 그들의 파멸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주요 언론사의 한 면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정체불명의 투자회사 JH홀딩스 검은돈 세탁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강진혁을 희대의 사기꾼이자 조폭과 연루된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가 뒤섞여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터뜨린 흑색 선전임이 분명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박태준 전무가 어젯밤의 치욕을 갚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강진혁을 비난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어 JH홀딩스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박태준은 승리의 기분에 취해 위스키를 들이켰다. 감히 나한테 덤벼 내 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이길 수는 없어 매장시켜 버리겠어. 그는 자신이 진혁의 손발을 묶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진혁의 집무실 풍경은 박태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진혁은 쏟아지는 악성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이명훈 이사만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대표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겁니다. 빨리 반박 기사를 내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명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진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스템 창을 띄웠다. 허공에 뜬 상태창에는 박태준의 공격이 예상 범위 내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사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그저 지저대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놈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으니 우리도 정당방위라는 명분이 생겼군요.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시스템의 특수 기능인 여론조작, 역추적을 활성화하여 박태준이 고용한 댓글 조작 업체와 기사를 사주한 증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낼 차례입니다. 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서류 파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것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핵심 제품인 기적의 크림에 들어가는 특수 원료 공급 계약서였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원가 절감을 위해 원료 수급을 단 한 곳의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인 그린 네이처를 일주일 전 진혁이 비밀리에 인수한 상태였다. 이것은 박태준의 목을 단숨에 조일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였다. 진혁은 수화기를 들고 그린 네이처의 공장장에게 짧은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아우라 코스메틱으로 들어가는 모든 원료 공급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설비 고장 및 안전 점검이라고 둘러대고, 위약금은 제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오자 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제조 기반이 없는 화장품 회사가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은 곧 심장이 멈추는 것과 다름없었다. 몇 시간 뒤 아우라 코스메틱의 생산 라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원료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이 멈췄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제품들이 줄줄이 출고 지연 사태를 빚었다. 생산본부장은 사색이 되어 박태준에게 보고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그린 네이처에서 원료 공급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 업체를 찾지 못하면 이번 시즌 신상품 출시는 불가능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하루 손실액만 수십억 원입니다. 박태준은 보고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뭐 공급 중단,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장 그린 네이처 사장놈 연결해. 우리가 얼마나 큰 고객인데 감히 배짱을 부려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란 말이야. 박태준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상황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었다. 그린 네이처 측은 묵묵부답이었고 다른 원료 업체들은 이미 진혁의 손에 매수되어 아우라와의 거래를 거절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진혁의 두 번째 방역이 시작되었다. 김민지 비서가 빼돌린 박태준의 비리 자료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녹취록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주요 방송사에 전달되었다.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 박태준 전무직원의 폭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에 송출되었다.
뉴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와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태준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이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오전에 JH홀딩스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우라 코스메틱과 박태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아우라 코스메틱 불매 운동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점령했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식 게시판은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보며 울분을 토하는 투자자들의 글로 도배가 되었고, 아우라 본사 앞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박태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아버지인 회장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고, 이사회에서는 해임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강진혁, 그 쥐새끼 같은 놈이. 그는 모든 것이 진혁의 계획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자만심이 스스로의 눈을 가려 거대한 함정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최민아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숨어 밖을 내다보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회사가 망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박태준이 무너지면 자신의 화려한 삶도 끝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자신이 뱉은 독설과 모욕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와 그녀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강진혁은 JH홀딩스 회의실에서 폭락하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를 지켜보며 차분하게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지금입니다. 바닥을 친 주식을 전량 매수하십시오. 시장에 나온 물량을 싹쓸이해서 지분율을 51%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제 회사의 주인이 바뀔 시간입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명훈 이사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진혁은 단순히 돈으로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고 명분까지 챙기는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표님 자금은 충분합니다. 오늘 장이 마감될 때쯤이면 아우라 코스메틱은 사실상 JH홀딩스의 자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명훈의 보고에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창가로 다가가 아우라 코스메틱 사옥을 응시했다. 화려하게 빛나던 그 건물은 이제 폭풍 속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박태준, 네가 자랑하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마. 그리고 미나야, 네가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무능한지 똑똑히 지켜봐라. 진혁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냉철한 심판자로서의 의무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임무 완료, 적의 기반 파괴. 아우라 코스메틱의 기업 가치가 50% 하락했습니다. 박태준의 평판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보상으로 경영권 방어 무효화 기술이 획득되었습니다.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시간이었다. 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뒷골목의 깡패들을 불러 모았다.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식하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야, 당장 강진혁 그 새끼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놈을 내 앞에 무릎 꿇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박태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진혁은 이미 시스템의 위기 감지 기능을 통해 박태준의 이러한 움직임조차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사설 경호 업체 중에서도 최정계 요원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하여 회사 로비와 주요 길목에 배치해둔 상태였다.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난입하자마자 훈련된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박태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들이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로 들이닥쳤다. 폭력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박태준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지만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처절한 절규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다. 그 모습은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최민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저앉았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쫓았던 돈과 명예 사랑이라고 믿었던 욕망의 끝은 처참한 파멸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비 오는 날, 자신을 붙잡던 진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내가 그 손을 잡았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진혁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박태준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승리했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시스템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가자, 이사님. 이제 주인으로서 회사를 접수하러 가야지. JH 홀딩스의 임직원들이 진혁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로 향하는 진혁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오너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긴 그림자가 도시를 덮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로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임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때 회전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들어섰다.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그의 등장에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전박대를 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진혁은 로비 중앙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자신을 무시했던 안내데스크 직원, 자신을 비웃던 옛 동료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진혁의 눈을 피했다. 진혁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아우라 코스메틱의 경영권은 JH 홀딩스가 인수합니다. 불필요한 동요는 멈추고 각자 위치에서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그의 선언은 곧 법이었다. 시스템 창이 화려하게 폭죽을 터뜨리며 나타났다. 메인 임무 완료, 복수의 서막. 아우라 코스메틱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경험치가 대폭 상승하여 레벨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칭호 기업의 지배자가 부여되었습니다. 진혁은 시스템 메시지를 끄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가장 높은 곳 회장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진혁은 로비 구석에 서 있는 최민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은 시선을 거두고 차가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타인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진혁의 심장은 더욱 단단해져 갔다.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층에 위치한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업주인 박일성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의 주요 임원들이 긴 탁자에 둘러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회의실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형대의 죄수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박일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올렸지만 물은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탁자 위로 쏟아졌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하루아침에 정체불명의 젊은 놈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아들 태준이가 감옥에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의 경영권까지 내놓으라니. 이건 날강도가 따로 없지 않은가. 그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주주들은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이명훈 이사와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진혁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상석인 회장석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혁은 임원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태준의 비위를 맞추며 회사를 병들게 했던 주범들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강 대표 자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박일성 회장이 참다 못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노기 때문에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비굴함이 깔려 있었다. 우리 아들놈이 실수를 좀 했다고 해서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내가 자네에게 섭섭지 않게 보상해 줄 테니 지분을 넘기고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어떤가? 현금으로 500억 주겠네. 진혁은 박 회장의 제안을 듣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500억이라니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늙은 호랑이의 헛소리였다. 박 회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횡령과 주가 조작,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단순한 실수입니까? 그것은 범죄입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진혁은 이명훈에게 손짓했다. 이명훈은 미리 준비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박 회장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탁자 위로 흩어진 서류들에는 박 회장이 지난 10년간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자네가 이걸 어떻게?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회장님은 아드님과 함께 감옥에서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불명예스럽게 끌려나가시겠습니까? 진혁의 통첩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퇴로가 없는 외통수였다.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진혁을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도끼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박 회장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펜을 쥔 그의 손은 억울함과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깼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이자 아우라 코스메틱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명을 마친 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다 끝났다. 내 세상은 끝났어. 진혁은 서명된 각서를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로 이사회는 해산합니다. 그리고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죠. 여기 계신 임원분들 중 절반은 내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겁니다.
짐 쌀 준비들 하십시오. 진혁의 냉혹한 선언에 임원들은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온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산을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부 정리와 그리고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한 사람뿐이었다. 회장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시스템 창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축하 메시지를 띄웠다. 임무 완료 제국의 몰락. 아우라 코스메틱의 실질적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카리스마 수치가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진혁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예상했던 불청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아였다. 그녀는 며칠 전 파티장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진혁을 보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왔다. 진혁 씨, 아니 대표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자신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것을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했다. 여기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민아 씨.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나가주십시오. 진혁의 사무적인 태도에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까지 내려놓은 상태였다. 진혁 씨,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눈이 멀었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녀의 뻔뻔한 고백에 진혁은 헛웃음이 나왔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진혁이 가진 돈과 권력에 다시 기생하려는 것뿐이었다. 최민아 씨, 당신은 여전히 변한 게 없군.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배경이야. 내가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지. 안 그래? 진혁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순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회장실에 외부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최민아 대리는 오늘부로 해고 처리합니다. 퇴직금은 법대로 정산해 줄 테니 다시는 이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진혁 씨, 제발 이러지 마. 나 갈 데도 없어. 박태준도 감옥 가고 빚쟁이들이 쫓아온단 말이야. 나 좀 살려줘. 미나는 울부짖으며 진혁의 다리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진혁의 전부였던 여자가 이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서 퇴장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진혁은 비로소 완전한 고요를 되찾았다. 진혁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발 아래로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구름 위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지배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순수했던 시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이명훈이 들어왔다. 대표님, 취임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당에 전 직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알릴 시간입니다. 이명훈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진혁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진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명훈을 바라보았다.
갑시다 이사님.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앞으로 회사의 안살림은 사장님이 맡아주십시오.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요. 진혁의 말에 이명훈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진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대강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진혁은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비오는 거리에서 버려졌던 기억, 반지하 방에서의 절망, 그리고 시스템과의 만남. 그 모든 시련들이 지금의 강진혁을 만들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강당의 문이 열리자 수천 개의 눈동자가 진혁을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단상 위로 올라선 진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코스메틱의 새로운 대표이사 강진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무능력은 사라지고 오직 실력과 열정만이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강렬하고 호소력이 있었다.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눈빛이 점차 희망과 신뢰로 바뀌어 갔다. 진혁은 원고 없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진혁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 대표님, 젊은 나이에 거대 기업을 인수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간에는 정체불명의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앞으로의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쏟아지는 질문 공세 속에서도 진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혁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대기실로 들어왔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시스템 알림 최종 임무 발생 진정한 군주. 기업을 안정화시키고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키십시오. 보상은 알려지지 않음. 진혁은 허공에 뜬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시스템은 여전히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그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날 밤 진혁은 예전에 살던 반지하 동네를 찾았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곧 사라질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집 앞에 서서 낡은 철문을 쓰다듬었다. 문틈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캔 맥주 하나를 꺼내 따서 바닥에 부었다. 과거의 강진혁에게 바치는 마지막 위로주였다. 고생했다 진혁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나는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 그는 빈 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뒤를 돌았다. 골목길 어귀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기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진혁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집으로 가자. 내가 만든 나의 성으로. 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강진혁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는 아우라 코스메틱을 발판 삼아 금융건설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재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이라는 시스템마저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진혁에게 있어서 영혼과도 같은 변화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찰나의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아우라 코스메틱을 인수한 이후 강진혁은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업무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썩어빠진 경영진을 모두 물갈이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다. 박태준이 남기고 간 부실한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짰고, 그 결과 아우라 코스메틱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진혁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거짓으로 점철된 기적의 크림을 폐기하고 진정한 기술력이 담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연구개발 부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연구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탄생한 리버스 앤 유스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아우라 코스메틱을 글로벌 뷰티 시장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소비자는 진정성에 반응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좁은 편의점 안에서 최민아는 멍하니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들은 빚을 갚기 위해 모두 팔아치운 지 오래였고, 지금 그녀의 몸에 걸쳐진 것은 헐렁한 편의점 조끼뿐이었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으로 바코드를 찍으며 기계적으로 손님을 응대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참한 현실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삶의 무게에 눌려 푸석하게 말라 있었다. 편의점 구석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JH그룹 강진혁 회장의 성공 신화를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진혁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세계적인 경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다. 최민아는 화면 속의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강진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과거에 자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별이 되어 있었다. 미나야, 저 사람 내 전 남자친구 아니었니? 같이 일하던 점장이 짓궂게 물었다.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네가 그때 그 사람만 잡았어도 지금쯤 재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을 텐데 참 복도 없지. 점장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미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후회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녀는 계산대 아래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을 뼈저리게 저주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가난과 후회뿐이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박태준은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폭력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한때 재벌가 자제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은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죄수 번호가 적힌 푸른 수입뿐이었다.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다. 그가 밖에서 무시했던 힘없는 사람들처럼 이곳에서는 그가 가장 약한 존재였다. 거친 수감자들은 전직 재벌 3세라는 이유로 그를 괴롭혔고 그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했다. 박태준은 면회 온 변호사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박일성 전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병보석을 신청 중이었고 집안의 재산은 대부분 추징금으로 몰수당했다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강진혁 그놈만 아니었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이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패배자의 넋두리에 불과했다. 강진혁은 뉴욕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단기간에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JH그룹의 젊은 수장에게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졌다. 진혁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로 그들을 상대했다. 시스템의 어학 능력, 습득 기능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가 쏟아부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진혁은 테라스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1년 전 빗속에서 울분을 토하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건배했다. 이것은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자유였다. 그때 시스템 알림음이 맑게 울려 퍼졌다. 진혁의 눈앞에 푸른색 홀로그램 창이 나타났다. 최종 임무 완료, 진정한 군주. 당신은 시스템의 도움을 넘어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시스템의 사용자가 아닌 지배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통합되며 더 이상 임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진혁은 미소 지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임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시스템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처음에 그는 시스템을 맹신했고 돈의 힘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스템은 그저 도구였을 뿐 그 도구를 휘두르는 것은 결국 강진혁이라는 인간 자신이었다. 이명훈 사장이 테라스로 다가왔다. 회장님 안에서 다들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회장이 회장님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명훈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진혁을 따라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패배자였던 두 남자가 이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어 뉴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진혁은 잔을 내려놓고 이명훈을 바라보았다. 이 사장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경마장 기억납니까? 그때 저는 가진 거라고는 분노밖에 없는 놈이었는데 말이죠. 이명훈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하다마다요. 그때 회장님 눈빛이 하도 무서워서 제가 쫄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회장님을 믿고 따라온 게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앞으로 더 먼 곳으로 갈 겁니다. 화장품을 넘어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산업까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겁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돈 때문에 사랑을 잃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진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원대했다. 연 회장으로 돌아온 진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덮고 진심을 담아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자본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이 힘을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기회조차 얻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의무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재력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 감동하고 있었다. 진혁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생각했다. 미나야, 그리고 태준아,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권력이란 것은 사실 이렇게 쓰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야. 너희들은 껍데기만 쫓다가 알맹이를 놓친 불쌍한 영혼들이지. 그는 이제 그들에 대한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서사시에서 스쳐 지나간 조연일 뿐이었다. 몇 달 후 진혁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재단 설립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진혁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시스템을 통해 얻은 돈으로 산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이었다. 진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도시의 정점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지휘자가 되었다. 시스템 상태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보였다. 사람들의 열정, 노력, 그리고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비서가 들어와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다음 일정으로 대통령과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진혁은 재킷을 걸치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제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진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 중앙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창업 이념이 새겨진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었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진혁은 그 문구 아래에 작게 새로운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는 그 문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고. 회전문을 나서자 따사로운 햇살이 그를 비췄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시민들의 환호성이 그를 맞이했다. 강진혁은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화답했다. 그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남자 사랑에 배신당하고 절망했던 남자 강진혁. 그는 시스템을 각성해 전 여자친구의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것으로 복수를 시작했지만 결국 세상을 품에 안는 진정한 거인으로 성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진혁은 이제 시스템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내 인생의 주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상한가는 없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도시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강진혁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